천천히 해요? 더 빨리 해요? 더, 이거보다 좀 천천히 해요? 아, 그러나.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축적 변경이에요. 축적 변경하면 두 군데예요. 일단 지적도 자리 확인해요. 지적도. 거기에다 행정편 딱 쳐놔요. 지적도. 자, 축적 변경이란 무슨 도에? 지적도에. 그 다음에 그 뒤에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그거는 줄 쳐놔요. 자, 근데 지적도 요 자리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그거는 밑줄 하나 딱 하나요. 그러면 요 축적 변경은 그러면 어떻게 장난치느냐? 바로 지적도. 지적도 자리에 이렇게 장난치면 사람들 다 틀려요. 뭐라고 써놨죠? 도면에. 이러면 틀려요. 도면에는 무슨 도가 있죠? 지적도, 임야도. 그러니까 도면에 이러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 축적 변경은 무슨 도에? 지적도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또 사람들 많이 맞아요. 이렇게 하면. 자,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이러면 또 사람들이 뭐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임야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럼 축적 변경은 임야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도에? 지적도에. 작은 축적을 어디에서? 큰 축척으로. 이제 하나 포인트 잡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법정 축척을 하나 딱 써놔요. 그 옆에 조그맣게. 아, 자꾸 조그맣게 쓰라니까 제가 자꾸 글씨가 조그맣아져요. 자, 무슨 축척이에요? 법정 축척. 몇 가지? 7가지. 그래서 그 옆에 끝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이 있네요. 그럼 분모를 2배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분모 2배 해봐요. 1200분의 1. 이거 분모 2배 하면 얼마예요? 2400분의 1. 요거 분모 2배 하면 얼마예요? 1000분의 1. 그러면 건너뛰어야죠. 몇 분의 1?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법정 축적은 몇 가지? 7가지. 요거는 임야도에 이렇게 줄 거나요? 요거는 임야도에서 사용하는 축적입니다.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 쳐놓고 임이라고 써놔요. 임. 자, 그러면 요것도 뭐 많이 틀려요. 봐봐요. 임야도의 축척은 임야도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을 사용하되 3000분의 1이 일반 축척이다. 어때요? X 몇 분의 6000분의 1. 자, 지적도는 7가지를 잘 사용하는데 이거 동그라미 쳐놓고 G라고 써놔요. G. 그러면 지적도 일반 축척은 몇 분의 1이다? 1200분의 1이다라는 거. 자, 우리 이제 외우고 가자고요. 자, 그러면 자, 써놓으면 우리 한번 숙제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이렇게 지워봤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몇 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10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임야도는 6000분의 1, 지적도는 1200분의 1.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요거 대축적이에요, 소축적이에요? 대축적. 요거는 소축적. 그럼 문제 나가요.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하는 것도 축적 변경이다. 어때? X. 어디에서 어디로? 대에서 서로. 그러면 60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이게 축적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조심해서 다뤄놓고. 자, 또 하나는 이제 경계점을 밑줄을 하나 꺼놔요. 경계점. 자, 경계점 앞에 정밀성을 동그랗게 줄쳐놔요. 정밀성. 경계점의 정밀도. 정밀도를 줄쳐놓으세요. 정밀도. 자, 정밀. 찾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 나가요. 잠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정밀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럼 2개를 골라라는 거예요. 무슨 전환? 등록 전환과 축척 변경. 이것도 또 뭐의 박스 문제로 중종 출제가 되니까 그 정도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무슨 청량이 나오죠? 지적 청량. 자, 외우지 말고 요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하면 2필지. 그럼 한번 읽어봐요. 면적이잖아요, 면적. 어제 수업하는데 읽어봐요. 그랬더니 칠판 돌아버려요. 요게 면적이잖아, 면적. 요게 뭐예요? 경계. 요게 좌표. 믹싱 시켜봐요. 지적 청량이라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 지적 청량. 그러면 2번째 줄잖아요.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청량. 이게 무슨 청량이다? 지적 청량. 2번째 줄이죠. 그래서 딱 줄 꺼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청량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봐봐요, 지금. 자, 용어 정리 순서가 지금 기본 수업 순서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가로 11번에 무슨 청량이 있죠? 지적 확정 청량이 있어. 그렇죠? 자, 지적 확정 청량 위에다가,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요 위에다가 이렇게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현황 청량이라고 써놔요. 바로 위에, 제목 위에다가. 근데 우리 형님들은 이제 구분도 못하고 외우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에다가 학정에다가 행강편 쳐놓을까요? 여기는 현황에다가 현황편 쳐놔요. 나중에 시험장 가면 착시 현상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저번에 이제 그동안 공부해온 거 한번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이 되지. 동태가 들어가면 낙지가 들어가면.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개념을 조심할 게 있어. 바로 학정. 학정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뒤에 도시개발 사업을 줬잖아요. 도시개발 사업.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면 뭐예요? 이게 지적 학정 정량이야.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현황 정량은 뭐가 들어가는 거죠? 현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또 지적 학정 정량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량이에요? 지적 학정 정량이야. 자, 그러면 현황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현황이 들어가면 현황 청량이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적 현황 청량은 청량이 들어갔죠? 뭘 파악하는 거예요? 현황. 그럼 사실상 청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청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결론적으로 검사받을 게 없어. 무슨 청량?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그럼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오늘 두 개 다 배웠네. 경계법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그죠? 근데 봐봐요. 근데 요 지문에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형님들이 봐봐요. 눈이 멀어버려요. 봐봐요. 요 지문에 한번 볼래요? 이 지문 어때요? 또 X예요, 예. 자, 여기 경계법원 청량이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지적 학정. 이게 현황으로 자기가 현황 청량이라고 읽는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X다. X. 그러면 여기는 지적 학정 청량이 아니라 지적 현황 청량. 자신아예 10명 중에 10명 다 틀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눈이 멀어버려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지적 청량 대상 중에서 학정 청량인지 현황 청량인지 각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열받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실수 중에 대실수거든. 자기가 혼자서 2.5점짜리를 놓칠 필요가 있어요. 놓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학정,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 때 봐봐요. 학정이면 학정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현황이면 현황에다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그럼 학정은 툭 치면 뒤에 뭐가 달라붙어? 도시개발사업. 현황을 치면 현황이 달라붙었다는 거, 그걸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 문제 지문에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그럼 오늘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두 개가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경계법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올해 이제 기출과제목에 대해 과연 출제될지 안 될지. 자, 그 다음에 가로 12번에 뭐가 나왔죠? 지적 재조사. 그러면 지적 재조사 밑에다 줄쳐놓으세요. 지적 재조사가 들어가면 이거는 지적 재조사 청량이야. 그러면 지적 재조사 청량. 그럼 지적 재조사 청량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국이라고 써놔요. 국이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지적재조사 사업은 누가 주체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체가 됩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 이름 틀려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가장 최근 도입이라고 써놔요. 나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지적 청량 대상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을 골라라. 그러면 지적 재조사 청량. 원래 우리 지적 청량이 12개였는데 하나가 늘어나서 13개가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게 뭐가 있다? 지적 재조사 청량. 아직 출제 안 됐습니다.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뭐가 있죠? 13번. 지적 무슨 점이 있어요? 기준 동그라미잖아요. 여기는 기준이 키워드야. 자, 지적 기준점에다 동그라미 써놨으니까 여기 밑에다 살짝 기초 청량이라고 써놔요. 기초 청량. 자, 기초 청량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초 청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기초 청량이 돼. 자, 그러면 기초 청량 옆에다 점 찍고 시하고 시도지사하고 지적소관청을 써놔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기준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지적청량수행자가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적기준점 타임머신 터이고 24회 때 출제가 됐네요. 24회 때. 다음 중 지적기준점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1번의 시, 2번의 지, 3번의 시, 4번의 지적청량수행자, 5번의 지. 정답은 지적청량수행자. 그게 정답이었어요. 아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지적기준점은 누가 관리한다? 읽어봐요. 시하고 지. 그렇죠. 자, 그럼 오른쪽에 가봐요. 무슨 점이 있어요? 지적삼각점.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볼래요? 자, 지적삼각점은 오타 아니에요. 자꾸 오타라고 그러는데 지적삼각점 줄쳐놓고 요 밑에다가 삼각점이라고 써놔요. 삼각점하고 지적삼각점은 다른 겁니다. 삼각점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간혹가다 이제 용어 정리에 이렇게 나와요. 모의고사에. 지적기준점이란 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을 말한다. 그때 X. 삼각점은 국가기준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삼각점하고 지적삼각점은 다르다. 이걸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럼 결론적으로 거기 밑에 한번 읽어봐요. 뭐가 있죠?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 그럼 지적기준점 몇 개? 3개. 그럼 여기 읽어봐요. 기초청량 몇 개? 바보 같아. 3개잖아, 3개. 지적삼각 청량, 지적삼각 보조 청량, 지적도건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기초청량이 돼.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메뉴에. 그러면 오른쪽 올해 이제 뭐다? 지적기준점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게 2개가 있어요. 그 끝에 한번 그림을 한번 봐봐요. 자, 거기에다 행광펜타크잖아. 이렇게 그려놓으면 뭐예요? 지적삼각점. 이렇게 나타나면 지적삼각 보조점. 요거는 지적도건점이 돼. 그래서 올해 여기 도면이 올해 출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다음 중 지적도를 설명한 것 중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 1은 그러면 1. 그러면 1번에 갑니다. 여기 1번은 그러면 요 기억이라고 썼죠. 기억은 지적삼각 보조점을 말한다. 어때? X. 무슨 점? 지적삼각점.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단단히 준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올해 진짜 나온다니까. 여기 무슨 점? 읽어봐요. 지적삼각점. 지적도건점, 지적삼각 보조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박스 위에다가 여기 이제 작년에 개정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박스 바로 위에다 써요. 박스 바로 위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참고 표시해서 요거 하나 써놔요. 이미 이제 배웠던 걸 여기에다 한번 정리해봐요. 자, 지적기준점 청량성과의 고시. 요거 조심해야 돼요. 맨 위에다 써요. 박스 위에다가. 주의해가지고. 지적기준점의 청량성과의 고시. 자, 찾았어요? 예. 써놓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지적삼각점은 원래 간보에 게재하게 됐었어요. 그러면 개정 전에는. 근데 개정 후에는 싹 바뀌었어. 뭘로? 이미 한번 했습니다. 공보로 전부 통일화시켰어요. 이겁니다.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터네요. 지적기준점의 청량성과의 고시는 지적삼각점은 간보, 지적삼각 보조점 및 지적도건점은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름은 틀려요. 통일화시켜서 뭘로? 전부 공보로. 그래서 읽어봐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이제 용어 정리를 했는데, 요 용어의 정리가 머릿속에 자기가 자유자재로 구사해 먹을 수 있도록 자기가 뭐다 딱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그러지 말고 토지 이동을 보는 순간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토지 이동이라고 읽지 있지만 본능적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봐봐요. 토지 이동 그럴 때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러면 끝난 거야. 이러면. 그럼 봐봐요. 뭐라고 또 있나 봅시다.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네, 그러지 말고 소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래야 시간이 안 달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의 표시 이러면 끝난 거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문제를 다 못 푸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토지의 표시란 뭐를 읽어봐요? 본능적으로 소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표시. 표시라고 읽으면 안 돼. 사실. 그러면 읽어봐요. 소재 사실, 지번 사실, 지목 사실, 면적 사실, 경계 사실, 좌표 사실. 이렇게 자꾸 자기가 다른 걸로서 읽어야 돼. 그러니까 맨날 그런 것만 읽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읽으라 보라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 이거는 토지의 표시라고 읽은 것은 읽어봐요. 이거는 글씨를 읽는 거야. 글씨. 우리 글씨를 읽어서는 안 돼. 이제부터는 우리 걸때는 글을 읽어야 돼. 토지의 표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새로이 정한다.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정하거나 또는 지적 공부에 누락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냥 뭐예요? 임야대장의 임야대장의 임야를 별장부지로 된 경우, 별장부지로 된 경우, 그럼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를 골라라. 1번에 지목 변경. 자, 5번에 등록 전환.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뭘까요? 임야대장이 임야를 별장부지로 된 경우. 그러면 다 당해. 왜? 임야라 별장부지로 됐으니까 지목 변경.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임야. 별장부지가 되거든. 그러면 대는 어디로 가서? 토지대장으로 가서. 그러면 임에서 돌아가는 뭐예요? 등록전환. 그래서 1번에 갔다 오면 하늘나라에 가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자기가 용어 전개가 완전 머릿속에 안 박혀 있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임야대장이 임야잖아. 별장부지는 지목이 되거든. 그럼 대는 어디로 가요? 토지대장으로 가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임야대장의 임야를 토지대장대로 갔다는 거예요. 무슨 전환이죠? 임토. 무슨 전환? 등록전환. 그러니까 10중 8구 눈 감고 이거는 그냥 함정이 있는 거야. 함정이 있는 거야. 분명히 영어는 뭐다 그냥 1번으로 쓸 거라는 거야. 뭐 하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봐봐요.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가 용어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대장의 전을 별장부지로 된 경우. 그럼 여기는 봐봐요. 토지대장 안에서 행질 변경을 가져왔거든. 같은 대장 안에. 그래서 아까 뭐예요? 지목 변경이란 지적공부에 지목이 행질 변경된 거. 바꾸거든. 이거는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이죠. 완전 다르죠, 의미상이. 그러니까 용어가 정리가 이렇게 완전 박혀있지는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전을 뭘로 바꿨어? 대로 바뀌었어. 성질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잖아. 무슨 변경을 가져왔어? 그럼 지목 변경은 뭐다? 대리인이 할 수 있어, 없어? 바보 같아, 그죠? 대리인이 그러면 할 수 있어? 할 수 없죠. 무슨 말? 자, 그러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성질을 변형시키는 것은 대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보, 이, 개, 처잖아. 보전행위는 무제한, 이용과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면에서 처분행위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었으니까 뭐예요? 성질을 변형시켜야 하잖아. 그러면 전을 대로하는 것은 대리가 할 수 없다. 왜? 성질을 변형시키게 돼. 그러니까 공부가 된 사람은 뭡니까? 이제 교통정리가 돼간다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민법이 안 된 사람은 또 이게 무슨 소린가 또 그럴 거예요. 그러면 대리의 어떤 행위는 뭐예요? 보전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처분은 못하죠. 보전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죠. 이용과 계량행위는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을 이자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까먹잖아. 성질을 변형시키는 거거든.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리는. 그러니까 이 용어 정리가 머릿속에 확실히 안 박혀 있으니까 자기가 문제를 못 풀어나가는 거야.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제4절 이제 가봐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찾았어요? 예, 그러면 지적제도, 등기제도, 그 밑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거기 봐봐. 자, 그러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그 밑에 영어는 이제 100번이 넘어거든. 자, 지적제도, 등기제도 찾았죠? 요 밑에 여기 있죠? 요렇게 돼 있죠? 여기, 요걸 연장해요. 요렇게 연장을 해. 가운데다가. 연장을 해서 좀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연장했어요? 일부러 그 칸 비워놨잖아요. 쓰라고. 자, 그러면 여기는 가칭, 대장이라고 지칭, 대장 써요. 여기는 등기부라고 써요. 등기부. 그러면 이제, 지적제도에서 뭐가 파생돼요? 대장. 등기제도는 등기부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2하나 돼 있다. 자, 그러면 대장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이 앞에다 사실관계라고 써요. 사실관계를 진행 공시한다.
주된 공식. 주된 공식. 등기부는 무슨 관계? 권리관계를 주된 공식. 자, 썼어요.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무슨 대장이에요? 토지 대장이잖아. 몇 번째? 토지 등기부. 일체, 불체. 그럼 이렇게 변경을 가져왔다고 써봐요. 300cc. 무슨 변경? 지번 변경. 지번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어디가 먼저 바뀌어요? 대장. 그래서 선대장, 후등기. 이렇게 하사표놓고 일치시켜야 되겠네. 370. 자, 그럼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대장이 먼저 바뀌고 등기부가 뒤에 바뀌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알려졌어요? 지적소 관청에서 어디로? 등기소로. 그래서 이걸 등기촉탁이라고 그러는 거야. 등기촉탁 제도가 하나 탄생하네. 그러면 등기촉탁은 거꾸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저희가 앵무새인지 아닌지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이제. 테스트 한번 해봐요. 자, 읽어봐요. 무슨 촉탁? 등기촉탁.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테스트. 합병. 합병은 등기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제가 찾아보면 이상 바뀔 거예요. 서시니까 돼요. 봐봐요. 합병시켜봐요. 몇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합치겠죠. 읽어봐요. 읽어봐요. 면적.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그러면 합병은 등기촉탁 사유에 포함된다. 이 소리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봐봅시다.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등기촉탁 사유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기는 또 안 합니다. 또 하나인데. 지목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 겁먹지 말라니까요. 그냥 가감하게 틀리고, 가감하게 한번 펀치 한번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없다는 것은 그거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럼 지목 변경 권리다, 사실이다? 지목 변경,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해오더라도. 그럼 등기촉탁 사유 다 해왔네. 그렇죠?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어.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그러니까 등기촉탁 사유가 아닌 걸 바꿔라. 그럼 뭐라는 거예요? 바로 권리관계를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면 등기촉탁 사유는 애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약간 벗어난 게 하나가 있어요. 잘 봐봐요. 대장입니다. 자, 신규 등록에 대장이 있어, 없어요? 등기부 있어, 없어요? 신규 등록. 그래서 등기촉탁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거야. 제외된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그러면 지목 변경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등기촉탁 사유가 발생했어, 안 했어? 그럼 등기부 어디가 바뀌느냐? 표제부가 바뀌는 거야. 표제부.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되어 있다? 연합. 그럼 등기법은 표제부는 며칠?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이잖아. 지목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며칠? 1개월. 그게 이제 그쪽으로 반영이 되는 거야, 이제. 인경문. 자, 이번에는 연습 다시 해봅시다. 봐봐, 이번에는, 여기 봐봐, A. 요거는 A야. 이번에 A예요. 한번 읽어봐요. 토지 등기부도 A, 소유권자가. 토지 대장도 A, 일체, 불일체? 일체. 근데 A가 B한테 토지를 팔아버렸어요. 이제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어디가 먼저 바뀌어? 그러면 선등기, 후, 대장.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등기필통지제도다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거예요. 등기필통지제도. 그러면 지적공무원이 받아서 이렇게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변동이 일어났어요? 소유권의 변동. 그러면 등기필통지는 무슨 변동사항이 있어야 돼?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 소유권 변동사항이 생길 때. 자, 그러면 이번에 뭐 학원에서 모의고사 봐봐요. 출판사에서 모의고사 합니다. 읽어볼래? 등기필통지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럼 뭘 골라야 돼?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없는 걸 골라라. 그러면 그 지문 중에 가등기가 있었네. 가등기. 가등기는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통지할 필요가 없다. 논리가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항상 우리 머리 구조에는 우리 공시법령은 법령이 두 개야. 그래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몇 하나되어 있다? 이완화. 이 말은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는 걸 상호 왔다 갔다 하는 조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적탁. 거꾸로 읽어봐. 적탁 등기. 적탁 등기의 주체는 강공서거든. 그래서 지적소관청. 세자로 원지만 강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포락지. 포락지가 뭐예요? 하청 부지화된 거. 그러면 포락지는 어디에서 어디로 연락이 될까요?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서로. 그럼 지적소관청은 세자로 원지만 항공서. 그럼 포락지도 대표적인 적탁 등기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포락지 내에서도 그 밑에 포락지라도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냐고. 알면 재밌는 거예요. 알면 진짜 재밌는 거야. 알면 재밌는 겁니다. 모르면 뭐 어려운 거고. 모르면 뭐라는 거예요? 모르면 저보고 발음이 안 좋다고 그러고요. 알면 뭡니까? 와닿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모르면 발음으로 밀어붙여요. 발음으로.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발음이 아니에요. 발음을 왜 발음은 죽이는 겁니다. 모르니까 자기가 그러는 거지. 발음이 안 좋아. 그러니까 결론은 왜 발음이 안 좋아요? 발음은 죽이는 거지. 지금 저 목소리 얼마나 죽이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정리해 봅시다. 이제 울러 올라가 봐요. 그러면 이제 바로 지적제도와 무슨 제도? 등기제도. 모법이 뭐예요? 읽어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되는 것만. 등기제도는 부동산 등기법, 담당기관은 국토교통부 사법부, 객체는 토지, 등기는 토지와 건물, 기능 줄쳐나와요. 사실관계 중시, 권리관계 중시. 그러면 대장은 사실관계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 사실관계 중시 옆에다 객체 중심이라고 써놔요. 사실관계 중심에서 객체 중심. 자, 그러면 등기법은 무슨 관계 중심이에요? 권리관계. 그래서 가로 열고 주체 중심이라고 써놔요. 간혹가다 그런 객체, 주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체라는 것은 변동하고 있거든. 그래서 권리관계 중시고 우리 사실관계는 객체, 즉 토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등록필지수로 가봐요. 등록필지수 밑에서 두 번째 칸 찾았어요? 어디가 많아요? 두 개. 지적필지수가 많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강제하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등기제도는 얼마예요? 얼마 차이가 나타나요? 190, 미등기 줄 쳐놔봐요. 미등기. 그러면 미등기 툭 쳐봐요. 뭐가 튀어나올까요? 자, 등기점에. 그 밑에다 가로 열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 등기는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거든. 그러면 신청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야? 당사자 마음이죠. 그러니까 미등기가 많이 출현하는 거야. 그래서 등기점 해라. 이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가로 열고 며칠이다? 60일.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요게. 이런 의미가 이제 60일이 전개돼요. 자, 그럼 그 밑에 마지막으로 심사 방법은 무슨 심사지? 실질적 심사지. 그러면 국토의 혈적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한테 실사를 줘야 되거든. 그래서 실질적 심사주의고 등기는 무슨 심사지? 형식 동그라미 쳐놔봐요. 형식은 절차라고 그래. 절차를 심사하거든. 그러면 신속성일까요? 정확성일까요? 신속성. 등기는 신속하다는 건 장점인데 뭐가 떨어져? 정확성. 그럼 무슨 등기가 나와? 부실 등기가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제도가 탄생하게 돼. 첫 번째, 금융계약서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도입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 불인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등기는 절차를 심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는 신속하다는 건 장점인데 정확성은 떨어져. 그러니까 부실계약이 나와. 부실계약을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 돼. 그게 금융제도야. 금융계약서가 도입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금융계약서가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이 도입이 되는 거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걸 믿고 부실 등기가 이루어져. 그럼 등기는 믿음을 줘요, 안 줘요? 안 줘. 그래서 등기 공신력이 뭐 된다? 불인정된다. 봐봐, 요 사소한 의미에서도 자기가 요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글씨 속에, 글 밑에는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걸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니까 맨날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맨날 문제 자체가.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잡아주시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제5정 어떤 제도가 나오죠? 지적제도의 기능 및 지적사무의 특징 나와요. 자, 그러면 지적사무의 특징 가로 거기 두 번 옆칸 우측에다 특징 국가라고서 나와요. 국가.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국가라는 걸. 자, 거기 지적제도의 기능하고 지적사무의 특징 찾았어요? 예, 가로 열고 국가라고 써놓고. 그럼 봐봐요. 자, 국가라는 걸 해석해 나가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전통적이고 영속적인 사무다. 누가 하기 때문에 국가. 자, 이면적이고 국가, 내재적 사무다. 내재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옛날에 저게 요 내재를 외재로 고치는 게 있었어. 그래서 그거 하나 한번 잡아두라는 의미에서 외재가 아니라 뭐다? 국가 내재적 사무라는 거야. 내재적 사무. 자, 그 밑에 자, 준사법적이고 기속 동그라미.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무다. 통일적이고 국가가 하니까 통일적이고 뭐예요? 획일적인 국가 사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나오지는 않지만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서 내재 요거 한번 그러니까 요걸 끌고 가려면 뭐다? 주체가 뭐라는 걸 끌고 가면 돼? 국가라는 걸 끌고. 자, 그 다음에 6절 무슨 제도 있어요? 지적제도의 분류. 그러면 거기 발전 과정 줄 쳐놔봐요. 발전 과정 밑에 자 6절 발전 과정 찾았어요? 예. 그러면 가로 열고 끝에다가 목적 써놔요. 가로 열고 목적별 분류. 가로 열고 목적별이라고 써놔요. 그럼 선생님 발전 과정별 분류가 뭐고 목적별 분류가 뭔지. 자, 그러면 밑에 뭐 읽어봐요. 세지적, 옆에는 법지적, 옆에는 다목적 지적. 그러면 옆으로 하살펴놔요. 세지적에서 법지적으로 하살펴놔봐요. 그럼 법지적에서 다목적 지적으로 하살펴놔봐요. 그럼 이 말은 결론적으로 봐봐요. 세지적이 발전하면 법지적으로 가고 법지적이 발전하면 다목적 지적으로 가.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이다? 법지적이라니까 법지적. 그렇죠. 아까 몇 번 한지 2시간도 안 되나 아까 소유권 보호 목적이라고 그랬잖아. 소유지적, 법지적. 그러니까 법지적에다가 한강편 딱 끊으면 돼요. 한강편.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선생님 세지적이 발전하면 법지적으로 가고 법지적이 발전하면 다목적 지적으로 가는데 목적별 분류가 뭐냐? 그러면 세지적이라는 것은 가세 목적이야. 가세 목적. 자, 그러면 법지적은 소유권 보호 목적이야. 그러니까 딴 책에는 또 목적별 분류라고 책이 나온 책도 있고. 그러니까 제목을 왜 그렇게 잡아놨을까라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이다? 법지적이야. 자, 그러면 안 나오니까 그냥 팍 지나가는 거예요.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이걸 바탕에 깔아놔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등록 방법에 따른 분류. 찾았어요? 예,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근거를 찾아야죠. 우리나라가 뭘 전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근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써놔요. 아까 면적, 무슨 면상 넓이? 수평 면상 넓이라고 그랬잖아. 근거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읽어봐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잖아. 수평 지적. 이렇게 읽어봐요. 평면 지적.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차원? 2차원. 그러면 2차원 지적에다 밑줄 하나 딱 그럼 마무리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3차원 지적이 아니라 몇 차원? 2차원 지적이다. 그죠? 면적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 그러면 3번 가보니까 동그라미, 오른쪽 3번 가봐요. 3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 찾았어요? 이거는 뭔가 근거를 찾아야 돼. 가로 열고 국가라고 써놔요. 주체는 국가잖아. 자, 주체가 국가라는 겁니다. 그럼 주체가 국가니까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소극적으로 하겠어요? 그럼 적극적 지적에다 한강편 보내면 되잖아. 적극적 지적. 적극적 지적. 내용 읽어볼 필요도 없고. 아, 그 정도. 그렇죠. 자, 4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경계에다 한강편 다 끊어요. 경계. 그리고 자꾸 좀 설명 좀 들어봐요. 자, 그럼 봐봐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 몇 필지예요? 이게 뭐예요? 경계가 달라지면 뭐 해야 돼? 측량. 그래서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 그래서 측량 방법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책에서 기본서에 경계 표시 방법별 분류 아니면 딴 책에 측량 방법별 분류 이거는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도의 지적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럼 도 동그라미. 도의 지적에서 도 동그라미. 근거를 찾아야죠. 거기 있잖아. 제목에서 도의 지적. 찾았어요? 예, 도자 동그라미. 도자가 무슨 도자? 그러면 우리 지적 공부 중에 그림이 있어 없어?
됐어. 그게 바로 지적도 임야도잖아. 그럼 도의 지적 채택하고 있네요. 도의 지적 한강편 닦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근거를 찾아야 되나. 용어에서 배운 거에서 근거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왜 용어 따로 놀고 다 수적이 따로 노는지 모르겠어. 여기 봐봐요. 한번 여쭤볼게요. 뭐라고 써놨어요? 서치 지적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지적 공부 중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자표 등록부, 지적파일. 수치 지적부 없었네. 자, 여기에 명칭이 뭐로 바뀌었느냐? 경계점, 자표 등록부로 뭐다? 바뀌었어, 명칭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번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요 부자 지울게요. 뭐다? 수치적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그래서 수치적을 다른 말로 좌표 지적이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같은 말이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치지적, 좌표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없다? 있다. 형광펜 쳐놓으면 되겠네. 그러고 나서 요거는 별표를 하나 딱 해놓으세요. 요거는 여러 각도에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유추 한번 해보죠. 뭐라고 그랬어요? 경계. 읽어봐요. 경계를 좌표로 나타난다. 쓸 필요도 없어요. 경계를 좌표로 나타난다. 일반인 보기 어렵다, 쉽다. 어렵다. 경계를 좌표로 나타나니까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해. 비용이 싸, 비싸? 그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어때? X. 일부 지역, 즉 도시개발사업지역. 근데 도의 지적은 쉬워요. 그림이니까 쉬울 거 아니야. 비용도 쌀 거 아니야. 그건 말을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밑에 지적 청량, 수치 지적, 좌표 지적. 그러면 두 번째 칸 줄잖아요. 경의 청량. 경의 청량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맨 마지막 칸에 도시 지역, 도시개발사업지역, 경지정리사업지구 찾았어요? A말은 갈로 열고 일부 지역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수치 지역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러면 틀려요. 무슨 지역에서? 일부 지역. 대표적으로 어디? 도시개발사업지역. 자, 그러면 거기 핵심 정리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 지적제도 찾았어요? 네, 1. 무슨 지적? 법지적. 2번은 도의 지적. 3번은 수치 지적. 3번은 2차원 지적. 4번은 적극적 지적. 아, 우리나라가 무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근데 바탕에는 깔아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7절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법의 연역. 그러면 맨 마지막 칸에 뭐가 나와 있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변해왔다는 거 나오지도 않으니까 지금 법명이 뭐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 여기서부터 이제 바짝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뭐라고 써놨죠? 지적의 3요소. 지적의 3요소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거처 등록.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등록.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읽어볼래?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 그래서 8절 뭐라고 제목 붙였어? 토지의 등록. 아, 그렇구나.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러면 토지의 등록은 누가 정해주느냐? 이제 줄잖아요. 행간편 딱 전화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거 조심해요. 자주 출제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자,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결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 모든 기초 위반은 최고선거관청이 정해준다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위에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놔요. 아, 모든 토지는 정하지만 자, 뭐라고 써놨어요? 결정. 읽어봐요. 또 그런다.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각각은 누가 결정하느냐? 지적소관청이 잡아준다고. 따까리가 해야지,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이걸 실마리로 해서 이런 것들은 문제. 이제 개념이 잡혔으면 자, 봐봐요. 읽어봐요. 토지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그럼 토지이동 속에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이. 그럼 시도시사가 나오면 X다. X. 어디에서? 토지 이동에서.
봐봐요. 이걸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거야. 자기가 토지, 그러면 우리 24회 때 한번 볼래? 자, 지목 변경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 지목 변경 시 시도지사 확인을 받아 지적서 완성이 신청한다. 어때요? X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자기가 이제 용어 자체도 꾸려먹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뭐 전부 알아서 문제 푸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자기가 용어 자체가 머릿속에 발면 그 용어들을 자기가 꾸려서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라는 겁니다. 결적으로.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그러면 토지이동, 토지의 표시를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완성. 토지이동 누가 해? 누가 해? 지적서 관정.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서 관정. 그럼 토지이동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야? 소유자가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신청이 없어. 누가 그러면 해? 지적서 관정. 읽어봐. 그래서 이제 직권이라는 게 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무슨 정리 절차가 나와? 직권 정리 절차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어떻게 끌어갈 건가? 그걸 본인들이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모두 다 알아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를 툭 던져주면 써먹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툭 던져주면 못 써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서 관정. 그럼 요 중에는 토지 표시. 그러면 여기 봐봐요. 토지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토지 이동에도 무슨 관계 변동이 있어? 사실관계. 그럼 토지 이동 원칙상 뭐 해야 돼? 등기 접탁 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 왜 원칙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신규 등록은 제외되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나라는 말을 안 썼잖아. 토지 이동 자체에 뭐예요? 사실관계가 있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부를 자기가 어떻게 할까? 진짜 이상한 게요. 여기 강의실만 들어오면 형님들이 이상하게 180도로 바뀌어요. 밖에만 나가면 진짜 훌륭하시고 그러는데 강의실만 들어오면 이상해져. 사람들이 이상해진다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시험장 가면 저도 이상해져요. 시험장 가면. 그래서 제가 큰 시험에 약해요. 작은 시험에는 모의고사는 강한데 큰 시험 가면 저도 한 문제 틀리면 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시험 못 봤다고 아버지한테 호되게 당해서 그래요. 그래서 맨날 맞았거든. 엄펀치 맞아. 그러면 시험만 한 문제 안 풀리면 또 아버지한테 야단만 해. 이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 생기는 거예요. 트라우마. 옛날에 고3, 고2 때 중수가 갑자기 사춘기 와가지고 뭐예요? 언제 떨어진 적이 있는데 진짜요. 정신 가는 거 제가 느꼈어요. 정신이 가는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왔다 해. 그러면 형이 툭 때리니까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또 왔다. 진짜 그거 느꼈어요. 이게 한 순간이더라고. 가는 상태가 순간이에요. 진짜 순간이에요.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는 못 가봤어요. 아직까지. 저기 멀리는 못 가봤는데 가려다가 말았어요. 자, 그러면 지적서 관청은 뭐다? 직권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무슨 해? 직권. 그럼 밑으로 가봐요. 오른쪽. 자, 11페이지 보니까 그 3번에 뭐가 있어요?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직권은 누가? 지적서 관청이. 그렇구나. 토지 소유자가 안 했다면 그게 바로 직권 정리 절차야. 그럼 봐봐요. 직권 정리 절차. 이 절차가 언제 그랬냐? 16회 때 우리 한번 독자적으로 출제돼. 지문으로는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계획을 잡아요. 계획 동그라미. 계획을 잡아야죠. 계획을 잡았으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럼 조사 동그라미. 옆에 이제 조사부 동그라미. 조사해서. 자, 그러면 가자고 이제 결의. 그 다음에 결산, 정리. 그럼 다 외웠네. 자, 그럼 외워봐요. 직권 정리 절차. 뭐 잡아? 읽어봐요. 조사. 그 다음에 조사부. 그 다음에 결의. 그 다음에 정리. 그렇죠. 그러면 요거 한번 응용해 볼까요? 봐봐요. 자,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정리한다. 어때요? X. 소유자가 변동이 됐는데 무슨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야? 소유자 변동이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이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럼 결론적으로 앞에 뭐가 붙어? 토지 이동. 그걸 초점을 맞춰 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앞에가 토지 이동이면 전부 앞에 토지 이동. 그걸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토지 이동 계획 수립을 했는데 토지 이용 조사부를 작성한다. 어때요? X야. 앞에가 토지 이동이면 전부 토지 이동.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외워봅시다. 이제 그러면 다 외웠네. 자, 읽어봐요. 조사부. 결의서, 지적정리. 무슨 정리 절차다? 직권 정리 절차. 요거 지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독자적으로 출제된 것은 16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죠? 토지 표시는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 정해. 소유자가 신청이 없으면 알아서 해줘야죠. 직권 정리. 직권 정리하죠. 그러면 직권으로 정리했으면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특침은 통지. 아,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해보고 갑시다. 계획, 그 다음에 계획, 조사, 조사부, 결의서, 지적 정리.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지적의 3요소. 그러면 토지역의 3요소, 지적의 3요소 보니까 뭐예요? 단위, 뭐마다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는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그러면 거기, 자, 10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요. 이번에 토지 등록의 재원칙 찾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출제될 만한 것은 4번 정도밖에 없어요. 자, 4번. 4번에 뭐가 있죠? 특정하의 원칙, 줄쳐놔요. 그러고 나서 밑에다 지번이라고 써요. 자, 지번. 자, 지번의 기능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거다. 특정하의 원칙. 왜 사람한테도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 사람이 개별화되고 특정화되잖아. 그럼 지번도 사람이 이름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특정하의 원칙. 이거는 뭐 자주 출제되니까 한번 기억해도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4번을 봐봐요. 4번. 자, 필지의 승립 요건 찾았어요? 예, 그러면 필지의 승립 요건. 자,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집안의 연속성. 자, 그럼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연속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 동일성을 보는 순간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이 시신경이 여러 가지 각도로 되어 있어야 돼. 동일성. 이 동일성을 여러 각도에서 사용해 먹어야 됩니다. 이 동일성이 여러 각도에서 작년에는 여기에서 출제됐어요. 써놔요. 자, 경정등기에서 출제됐어. 동일성. 자, 23회 때는 일괄 신청에서 나왔어요. 일괄 신청.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자, 우리 지적하고 등기. 여기에서 이제 합병이 나오네. 합병은 동일해야 되거든. 자, 그럼 작년에 요 경정 등기가 26회 때, 일괄 신청이 23회 때. 자, 요 합병은 뭐예요? 23회 때. 그러면 다시 이제 합병, 지적 파트에서 합병이. 그럼 자기가 뭡니까? 그러면 경정 등기는 뭐 일부의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원시적. 그럼 무슨 성이 유지해야 돼? 동일성. 그죠? 동일성이 유지해야 돼. 그러면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동일하지 않아? 안 하죠? 그럼 그거는 경정등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일괄 신청은 무슨 성? 동일해야 돼. 동일성이에요. 그럼 부동산 표시가 무슨 성? 동일성.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야. 그래서 소재 지번, 동일성이죠. 그게 바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합병. 그러면 이제 합병 가볼까요? 자, 몇 필지예요? 한 필지. 그렇죠? 두 필지죠? 자, 여기가 건보라고, 여기가 배종이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소유자가 다르니까. 합병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그럼 무슨 성? 동일성.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뭐예요? 그러면 지번 부여적의 동일 동그라미 이제. 동일. 근데 이때 동일. 그러면 이때는 행정동리다, 법정동리다. 법정동리 두 번째 줄 그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소유자 동일 찾았어요? 예, 동일 동그라미. 근데 소유자 줄 서놔봐요. 소유자 자리에다 별표 하나 해놔요. 그거 중요합니다. 필지의 승인 요건에서 꼼짝 못하는 것은 그 소유자 자리야. 자,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아까 이야기 처음에 운 띄고 왔어요. 여기 무슨 건이에요? 전세권. 여기 무슨 건? 지상권.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전세권 두 자로. 권리. 지상권은 권리. 그럼 다시 올라가요. 어떻게 달라요? 다르죠.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리관계도 동일. 어때? X. 권리관계가 동일이 아니라 소유자 동일이야. 조심해야 돼요. 밑에 권리관계 써요. 권리관계 X라고 써놓으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말은 권리관계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세권, 지상권은 무슨 물건? 용익물건. 몇 필지? 두 필지. 두 필지는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말해. 합병. 그럼 용익물건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게 연결될 거라. 자, 그 다음에 지목 동일 찾았어요? 예, 동일. 자, 그 다음에 지번이에요, 지반이에요?
지반이 연속. 토지가 붙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야. 연속돼야 되고. 그 다음에 축척이 뭐 해야 돼? 동일. 등기 여부가 일치해야 돼. 반드시 등기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기등기는 기등기끼리, 미등기는 미등기끼리.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자, 봐봐요. 좀 쉬었다 하는데 이제 마무리 집시다. 몇 필지예요? 두 필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병.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그래서 합병이 올해 23회 때죠. 23회 때 출제를 했으니까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거야. 근데 필지의 성립 요건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필지의 성립 요건은 어디로? 합병의 성립 요건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그럼 봐봐요, 지금. 그러니까 동일성하면 몇 개 더 있는데 오늘은 동일성하면 무슨 등기? 경정등기, 일괄 신청, 부동산 표시 변경, 대표적으로 합병. 얘네들은 자주 출제돼. 그러면 얘 밑에들은 뭘 깔고 있어야 돼? 동일성을 깔아놔야 돼. 동일성을. 자, 그래서 이제 5번에 양입지. 이거는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절편을 좀 할 거예요, 떡. 그러니까 혹시나 아침에 떡을 할 거니까. 먹지 말라고. 네, 많이들 나오시라고. 빠지지 말라고요. 자, 그러면 5번에 이제 양입지입니다. 양입지는 사람에 갖다 대면 뭐예요? 양자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쓰기 힘들면 거기 두 번째 줄 종된 토지라고 한번 줄쳐놔봐요. 종된 토지. 그러면 주된 토지가 뭐예요? 필지. 종된 토지가 뭐예요? 양입지.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이죠. 의에서 두 번째 줄, 종된 토지. 자, 요건 옆에다가는 이제 우리 복습 좀 한번 해봅시다. 요건 옆에다가는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요것도 외우지 말고 요거는 이해해서 유추하라고요. 자,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 고속도로에 가면 뭐가 있죠? 휴게소가 있죠. 이렇게 써놓고 요건을 유추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건 조심할 거는 잡아봐요. 요게 고속도로입니다. 국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요때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로 편입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게 무슨 지예요? 양입지가 되는 거네.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무슨 시설? 편의시설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모르네요. 그러면 거기 이제 요건에 가서 1번의 키워드, 편의. 자, 그 다음에 봐봐요.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요거. 어디 떨어졌어요? 붙었지. 그래서 거기에다 접속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둘러싸인, 포인트가 둘러싸인입니다. 자, 그러면 양입지의 성립 요건은 편의, 둘러싸이거나 접속된 경우. 그러면 양입에 제한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주인하고 종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첫 번째, 주격이 전도된 거.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 찾았어요? 예. 자, 배보다 배꼽이 커요? 배가 커요? 배꼽이 커요? 배가 크죠. 배꼽이 크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배꼽이 상대적으로 큰 거. 그래서 이번에 10% 초과, 10% 초과 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 초과. 초과 동그라미 쳐놔요. 초과.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양입지의 제한 요건은 결론적으로 몇 개? 3개. 그래서 3개가 됩니다. 그러면 요 3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돼? 하나만 갖춰도 돼요? 하나만 갖춰도 됩니다. 근데 거기 이제 바로 옆에 우리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산산하지만. 뭐라고 써놨죠? 미만, 이하, 이상, 초과. 자, 그러면 10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10 이하면 10 포함이죠. 10 미만이면 포함하죠. 10 이상이면. 그럼 10 초과면 포함이에요. 그러면 10 초과하는 경우만 10을 초과하는 경우 10 포함돼요? 안 되죠. 이때는 양입지에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10 이상과 10 이하는 양입지로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다가 그러면 예를 하나, 3개, 4개 예를 한번 4개의 예를 써놔봐요. 이렇게. 자, 제곱미터는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가수원 100, 1000.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건축물이 하나 있네. 되네요. 그럼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가수원은 무슨 토지예요? 주된 토지잖아. 주된 토지. 그러면 가수원 안에 둘러싸여 있네요. 대가. 그렇죠? 대가. 그러면 이 대는 무슨 토지예요?
종된 토지네. 그러면 종된 토지가 대인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는 양입지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라는 게 있네. 답이 논입니다. 논이 10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유지가 뭐예요? 유지가 자 101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1. 자, 그러면 봐봐요. 이 답이 무슨 토지예요? 주된 토지. 종된 토지는 유지. 그러면 지금 답안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답이 얼마? 1000. 유지가 101. 그럼 종된 토지 지목이 된가요? 아니죠. 10%를 초과했나요? 네. 그러면 이때는 답으로 편입될 수 없다라는. 너는 양입지가 제한돼서 너는 유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답이 10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유지가 뭡니까? 10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00이에요. 10%를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양입할 수 있다라는. 너는 답으로 편입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답이 4000이라고 생각해 봐요. 4000제곱미터고 유지가 33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331. 그러면 지금 종된 토지가 된가요? 유지인가요? 유지죠. 유지. 종된 토지가 유지죠. 유지. 주된 토지가 답이고. 그러면 유지죠. 자, 하나 통과했네요. 자, 10%를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330제곱미터를 초과했네. 그러면 답으로 편입될 수 없다. 너는 유지로 남아라.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예를 딱 해서 이제 양입지도 이제 마무리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제 양입지도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양입지를 자기가 그냥 양입지 제한 요건을 그냥 외우지 말고 요 그림을 해놔서 자꾸 여기에다 양입지 제한 요건에다 붙여보라는 거야. 붙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그러면 양입할 수 없어요? 종된 토지 지목이 되니까. 요거는 몇 %를 초과했어요? 10% 초과. 요거는 10%를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답으로 편입될 수 있다. 그러면 요때는 유지죠. 그러면 유지의 첫 번째 요건은 아까 편이나 둘러싸여 있잖아. 답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뭐가? 유지가.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답에 둘러싸인 유지죠. 요거는 얼마를 초과했죠? 330. 그러면 330을 초과했다. 그럼 결론적으로 330은 얼마예요? 100평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발음 안 된 건 했네. 100평. 자, 100평이. 그러면 한 평은 얼마예요? 3.3제곱미터라는 거예요. 3.3. 그러면 한 평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한 평 읽어봐요. 한 평, 그럼 척간법, 그래봐. 척간법. 자, 그러면 얼마 더? 3.3이죠. 요거는 무슨 법? 미터법. 그럼 척간법을 미터법을 할 때는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럼 100평은 얼마다? 330제곱미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회 때 우리가 요게 철저한 거. 다음 중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그럼 뭐 봐? 읽어봐요.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그때는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목표는 달성했고요. 그러면 저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약속했던 대로 몇 페이지로 가냐면, 자, 기출 지문으로 가봐요.